끊고 할까요? 이게 비슷해. 그거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해달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 주식시장 관련 사람들 내가 많이 안 만나서 문화인데 이게 제 강의를 듣고 여러 투자자의 성향을 보니까 중국차 시장은 똑같아. 자, 오늘은 달리는 말 등잔 위에 올라타라 명언에 대해서 설하다가 약간 좀 살게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 가면 저도 이제 중고차 장사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0원 한 장 자본금도 없는 상태에서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중급 장사꾼 수준까지는 들어와요. 중급 장사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기준한테 제가 정한 거예요. 뭐 이게 매매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제 말을 들으면 매매상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 매매 시장에 제가 딱 계급을 딱 정확히 설명할게요. 최고 높은 게 사장단. 제가 사장단이라고요. 사장단. 사장단이면 기본적으로 매매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사장단이라는 거예요. 매매상을 소유한 사람들,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 이게 사장단. 그러면 최고 바닥이 뭐냐? 이제 삐끼 브로커들인데 일명 이걸 떠방이라고 해요. 이게 떠방분들이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떠방 중에서도 거물급 떠방이 많아요. 참고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데 떠방이라서 제가 학급이라고 하는데 떠방 중에서 거물급 떠방들이 많아요. 이쪽 시장이 좀 상상을 줘요. 예전에 인터넷 그 허위 매물 있잖아요. 이것도 일명 이것도 사이버 삐끼예요. 허위 매물 얘네들도 사이버 삐끼라고 해요. 인터넷 삐끼. 인터넷에다 허위 매물 올려가지고 삐끼를 해가지고 어떻게 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요. 야, 오늘 중고차 시장 한번 또 이거 파고 들어가. 그럼 제가 이게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게 주식 시장도 그렇고 생리가 비슷하다는 걸 제가 이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쉽게 이게 내가 간판해서 쑥 들어갈 수 있어서 게 중고차 장사한 그 경험을 해서 보니까 야 이게 생리가 거기서 그냥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 중고차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거의 유사하다. 그 물건이 차이냐 이제. 그 부동산은 시간이 되면서 뭐 가격이 오르고 중고차는 어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게 제일 큰 차이야. 근데 이게 중고차 시장하고 최고 진짜로 이게 시스템이 비슷한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에요. 진짜 똑같아. 부동산 시장하고 중고차 시장하고. 근데 보니까 주식 시장도 이게 생리가 비슷해요. 자, 오늘 이거 좀 옆으로 살게요. 이게 재테크 제가 중고차 장사를 해서 중고차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고차 시장에는 어떻게 약간 약간 자기 그 포지션이 있어요. 좀 신분이라고 하는데 자기 포지션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냐면 최상위급부터 하위급으로 할게요. 이제 여기 삐끼분들 이게 들으시면 이게 떠방분들 들으시면 한데 떠방 중에서 사장단급 떠방들이 있어요. 자기가 차 한 대를 소유를 안 해도 자기가 그 거느리는 그 영업 루트가 어떻게 해요? 어지간한 사장단보다 더 센 어떻게 해요? 브로커 뭐 떠방들도 있어요. 거물급 떠방들이 있어. 오늘 한번 중고차 사례를 들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왠지 기분이 마라톤 강의로 이거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인데. 마라톤 강의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중고차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모르는 분야는 내가 강의를 할 수 없잖아. 그죠? 이게 들은 걸 풍문으로 해서 이게 약간 빗대서 할 수는 있잖아요. 중고차처럼인데 이게 주식시장도 똑같아. 중고차 한번 중고차를 약간 계급으로 제가 나눌게요. 계급으로 하게 되면 최고의 상위 계급이 누구냐? 사장단이에요. 사장단. 상위가. 그럼 제일 하위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저 수를 어떻게 사이버 떠방이라고 저희들 해요. 자, 사이버 떠방이 뭐냐? 내 차는 없어, 장사는. 어떻게? 근데 너의 차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 마진을 보통 한 30에서 50만 정도 올려요. 올려가지고 어떻게 손님이 오면 그거를 팔아요. 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일명 사이버 떠방이에요. 저도 일종의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사이버 떠방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길거리 떠방은 안 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거는 사이버 떠방, 옛날에 자동차 TV라는 회사에서 중고차 파는 걸 어떻게 사이버 떠방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중고차 파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길거리 떠방은 못해. 저걸 어떻게 하지? 씨발, 길거리 떠방 보고, 저거, 창피해서 닭살소서 얼굴 어떻게 하지? 해. 근데 저도 처음부터 떠방부터 시작했어요. 길거리 떠방이 아니라 일명 그걸 사이버 떠방이라고 해요. 그런 말이 있나요? 저희가 스스로 붙인 거예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도 이게 떠방이야. 뭐냐? 사이버 떠방. 다른 사람들 저기 중고차 이제 사장들이나 이런 저기 차주들 차를 갖다가 찍고 어떻게 돼요? 이제 딜러 그 가격에 받으면 거기다 마진을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올려가지고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요. 그럼 그거 보고 손님이 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팔아요. 이것도 똑같이 떠방이야. 내가 사가지고 내 차가 아니야. 장사가 아니야. 이거는 브로커 그냥 떠방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저희가 예전에 저희들끼리 하면서 우리도 떠방이다. 우리는 뭐예요? 인터넷 떠방, 사이버 떠방이라고 계시면 사이버 세계에서 떠방을 한다 해서 사이버 떠방이야. 왜? 내 물건을 내가 사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을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삐끼질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떠방에서 팔기 때문에 저희도 사이버 떠방이에요. 저도 처음에 어떻게 사이버 떠방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있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자본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버 떠방으로 저도 이제 중고차 장사를 시작했어요. 미천에 10원 한 장, 한테 중고차 살 미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떠방으로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또 처음에 전 회사에서 배운 게 인터넷으로 그 광고에서 올리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최고 상위에는 어떤 그룹이냐? 사장단이 있어요. 일명 사장단. 매매상을 소유하고 차를 갖다가 몇십 대씩 소유를 해요. 보통 사장단. 보통 아무리 못해도 사장단들은 자기 차 한 20, 30대는 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대는 20, 30대는 소유해야 사장단이라고 좀 봐요. 보통 사장이 자기 매매상을 갖고 있고 사업자를 갖고 있고 한 20, 30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장단이라고. 이게 차이 거의 높아. 사장단 중에서는 한 몇백 대 이제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하여튼 여기서 사장단 그럼 제일 하급 계급 뭐냐? 일명 떠방. 자기 자본금 없이 어떻게 해요? 이게 사고로 오셨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 하급 계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장사를 하게 되면 떠방을 하다가 이제 돈을 벌면 자기 차를 갖다가 이제 좀 굴려요. 이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요. 떠방 때는 그게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어요. 자본이 있어야 그 자본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그때부터 이제 계속 소득이 오르나. 그러면 이 사장단하고 이 떠방 사이에 어떻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의 단계에 이제 그룹이 돼요. 여기서 저의 그 사례를 들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떠방으로 해서 미천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핸드폰 전화해서 손님이 이제 어떻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손님이 방문하면 거기서 이제 마진을 붙여가지고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붙여요, 차 한 대.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또 이제 수수료나 이제 붙이면 보통 내가 보니까 한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 한 50만 원 정도 차 한 대 팔면 떠방에서 팔면 한 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 차 한 대 팔면. 지나고 나고 보니까. 많이 벌 때도 못 벌는데 한 평균 50만 원 정도가 잡혀요. 50만 원 정도 벌어 이것저것 해서. 차 한 대 그렇게 떠방을 해서 팔게 돼. 사이버 떠방을 팔게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사이버 떠방에서 그렇게 하다가 돈이 모이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처음에는 제가 사이버 떠방을 하다면 중고차를 갖다가 나한테 사면 손님이 타고 다니다는 차가 있어요. 그럼 그걸 처분을 해줘야 돼요. 이 차를 팔려면 내가 여기 다른 차 이걸 갖다가 여기서 한 50만 원이 남어. 자, 이거를 팔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할까? 아이고. 자, 내가 차를 갖다가 중고차를 그랜저를 팔았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있어. 그랜저를 팔아야 돼. 그랜저에서 한 50만 원 남어. 내가. 보통 그렇게 났나요? 그건 천차만별이에요. 인터넷으로 오면 가격이 이게 오픈되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못 붙여요. 그건 천차만별.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 그럼 여기서 그랜저도 팔면 내가 한 50만 원 또 남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고 다니던 차를 어떻게 해요? 아반떼가 있어요. 요걸 처분을 해야 얘를 갖다 살 수가 있죠. 그럼 얘를 처분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돈이 없어. 난 자본금. 내가 살 능력이 안 돼. 이게 떠방들이에요. 떠방들은 자기 자본금이 없어요. 자기 돈이 있어도 일부러 안 사는. 왜? 자기 돈을 사서 차를 갖고 있으면 떠방하는 게 시간을 뺏겨요. 차 관리하는데 시간을. 그래서 아예 떠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그냥 차는 나고. 저 같은 경우 이게 오게 되면 이게 대차, 이걸 대차라고 해요. 타던 차를 처분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다른 저기 차를 사는 저기 차주들한테 사장들한테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저기 소개해가지고 팔아요. 그럼 최대한 얘를 가격을 많이 쳐줘야 돼. 그럼 여기서 수익 단계 여기서도 일명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하바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하바 하면 저기 여기 이제 저기 아는 딜러한테 저기 이사님 이거 저 아반떼인데 이거 얼마면 되냐고 하니까 이거 한 저기 그럼 와가지고 이거 한 저기 아반떼 한 500이면 500만 원 되겠다고 하면 손님한테 이제 500이라고 해. 그러면 500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제 이사님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저기 뭐냐 뽀찌 챙겨 주시는 거죠. 이제 뽀찌 챙겨 주시는 이제 뽀찌가 뭐냐 이제 이게 구전이라고도 하고 뽀찌라고 해요. 일명 뽀찌. 그리고 뽀찌 저기 이사님 뽀찌 하는 거죠. 이게 딱 하면 알았다고 돼. 뽀찌 챙겨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뽀찌는 기본 20만 원. 그럼 어떻게 손님하고 있으면 이게 아반떼를 갖다가 이게 하게 되면 그럼 여기서 50만 원 먹고 여기서 저기 뽀찌 20만 원 되게 그러면 70만 원이 남는 거야. 이렇게 장사하는 거야 원래. 그 당시에 어떻게 손님이 왔어. 근데 그랜저를 사러 왔는데 아반떼를 타고 왔어. 근데 아반떼를 처분을 해줘야 돼. 근데 나는 이 아반떼를 살 능력이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이제 이사님급들이 있어요. 이사급들이 한 보통 10대 정도에서 왔다가 10대 정도를 갖다 불려. 그러면 이사급들이 와가지고 이거 보니까 저기 이거 보니까 이사님 이거 얼마에 저기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저기 한번 이제 견적이다. 그러면 500 하면 이사님 그러면 뽀찌 이게 나오는 건 제 뽀찌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딱 하면 알았다고 알아서 챙겨줄게. 500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딱 붙여줘. 그러면 이어서 계약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사님한테 이제 이게 딱 이게 500이 넘어가. 또 500이 넘어가서 이제 다 매입을 잡으면 어떻게 이사님 나중에 아주 수고했다면서 이제 저기 계좌로 저기 20만 원 넣어주거나 아니면 봉투로 해서 20만 원 딱 주면서 야 뽀찌 장원아 뽀찌다 수고했다 하면서 20만 원 딱 넣어줘요. 이게 일명 이게 이쪽 시장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시장마다 이게 쓰는 용어 같아요. 구전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뽀찌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보통 이게 구전 뽀찌라고 많이 해. 뽀찌. 그럼 나중에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해요? 뽀찌는 기본 20이에요, 그냥. 이게 뽀찌가 그래서 20만 원. 그럼 여기서 뽀찌에서 20만 원 남기고 여기서 50만 원, 그랜저에서 팔아서 50만 원, 70만 원 정도 남아. 이렇게 장사를 해요. 이 장사 이렇게 저기 사이버 떠방을 해 보통. 그럼 이게 떠방이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나중에 이게 떠방을 하고 그냥 삐끼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그냥 계속 삐끼만 하다 보면 거기에 그게 맞아. 자본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만 계속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게 중고차 장사로 못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게 더 편하고 좋으니까. 내가 차로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자본금도 들어가고 부담이 많이 생겨.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안기 싫으니까 그냥 떠방만 해요. 근데 떠방에서만 그냥 이게 그냥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눌러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장사로 못 나오고. 근데 여기서 나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떠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가 넘어가요. 다음 단계 자본금이 넘어가요. 이제 차를 떠방을 하면서 차를 한 대씩 사기 시작해요. 그럼 나중에 자본금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평균값을 중고차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 차고. 그럼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제 돈을 모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이제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2, 3천만 원 모이면 어떻게 해요? 2, 3천만 원이면 차 두세 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만약에 내가 3천만 원 있으면 똥차를 하게 되면 500만 원짜리 차 어떻게 해요? 6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럼 평균 1000만 원짜리 차를 갖다 3대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건 첫차 반대돼요.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자기 자본금 생기면 그 자본금을 어떻게 돼요? 내 차를 이제 차주로 넘어간다고요. 그럼 보통 어떠냐? 그럼 처음에는 보통 이제 한 대로 했다가 이제 두세 대에서 왔다 갔다 해. 보통 패턴이 비슷해. 한 2대, 3대 정도로 가. 왜? 두세 대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돼.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차가 많으면 차한테 이게 투자되는 내 시간과 내 자본이 많이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내가 떠방을 하면서 내 손님한테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럼 그 차를 소화하는 게 보통 내가 동시에 두세 대를 보유하면 내가 차를 팔았을 때 그 대차나 아닌데 아는 사람들은 내가 차량 매입 영업을 안 다녀도 알아서 들어오는 정도가 두세 대 정도예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내가 보니까 알선을 한 몇 대 하면 한 3대 정도는 대차권이 들어와, 걸려. 그럼 그 대차권을 갖다가 어때요? 이게 놈들한테 너희들 내 사겠다. 그러면 보통 그게 번 두세 대야. 그래서 두세 대야. 삐끼를 하다가 자기 대차권을 내가 소화해야겠다 하면 그게 보통 두세 대 정도가 걸려요. 그럼 대부분 내가 다른 차를 알선을 하면서 그냥 대차권을 하면 두세 대 정도를 보유를 하게 돼. 그러면 알선이 이게 주수익이고 어떻게 저게 부수익이 어떻게 저기 이게 자기 이제 그 차장사야. 차장사는 저기 한 세대 정도. 그럼 보통 한 달에 3대 정도 팔려요. 3대를 보유하면 3대 정도 팔려. 그 당시에는 보통. 하여튼 옛날엔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 예전엔 그래서 내가 3대를 보유하면 거의 3대가 팔려 한 달에. 오히려 3대가 저 같은 경우는 3대를 예전에 보유했으면 3대를 보유하면 4-5대를 팔아요. 회전도가 저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알선으로 해서 수익이 주수익이고 이제 저기 내 장사로 해서 한 달에 한 3대 정도 팔아요. 이게 이제 부수익이에요. 주수익은 알선으로 해서 하는 게 주수익이고 부수익이 이제 이게 생겨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수익과 부수익이 이제 바뀌어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제 이게 내가 자본금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차가 거의 10대 가까이 돼. 10대 가까이 돼. 그럼 10대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차를 10대 정도 가까이 정도 굴리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들어오는 직접 팔아가지고 이게 영업에서 들어오는 차로는 그게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차를 이런 영업소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영업을 해가지고 사와야 돼요. 내가 내 손님으로서 사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교차로나 인터넷에 광고를 내서 차를 사러 가거나 해야 10대 거의 한 저기 5대 이상이 넘어가면 자기가 영업을 해야 돼. 그래야 차가 들어와요. 근데 두세 대는 내가 영업 안 해도 알아서 들어와. 왜? 내가 알선하는 데서 대차하는 차가 있어. 그 차를 내가 받아들이면 두세 대가 커버가 보통 돼요. 그래서 주가 저기 알선이고 저기 부수익이 저기 한 두세 대 불리면서 이게 장사 중고차 장사 자기 자차 수익이 한 3대 정도가 되고 알선이 보통 한 6, 7대가 돼. 부지런히 하면 내가 보니까 그렇게 돼. 한 달에 보통은 알선이 6, 7대가 나와요. 부지런히 이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많이 하면 10대 하나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6대면 5, 6, 30, 뭐 300, 그 정도 나와요. 그냥. 그러면 보통 내가 알선을 하면 한 달에 보니까 6, 7대를 알선을 하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두세 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차로 해서 이제 이게 팔려요. 이제 이때 보통 500만 원 벌이 같아. 500벌이가 이때 돼, 보통. 이때 500벌이 같아, 보통.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중고차 장사에서 약간 이게 소규모 장사예요, 이게 최고. 보통 이제 두세 대 정도 굴리는 거. 약 두세 대 굴리면서 주수익은 알선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아요. 그럼 대부분 한 4, 500벌이는 나와요. 그러면. 다 똑같아. 거의 4, 500벌이는 나와. 500벌이는 나와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어, 하여튼.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 자차가 늘어나요. 내 자본금이 늘어나고. 그럼 나중에 내 자차 내가 직접 파는 거에서는 몇 대 안 나와. 한 달에 많이 나왔자 내 손님으로부터 직접 팔아서 손님한테 나오는 게 한 두세 대밖에 안 나와요. 그 이상은 그게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차가 늘어나면 왜 차를 사야 돼? 근데 내 영업을 해서 이게 대차로 들어온 건 보통 두세 대야. 한 대여섯 대 팔면 두세 대가 대차권이 걸려요. 보통. 6대 정도 하면 두세 대가 걸려. 대차권이 보통. 근데 나중에 차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7, 8대 늘어난다고. 7, 8대가 늘어나면, 7, 8대 정도 보유하면 이제 중급 장사를 봐요. 7, 8대가 늘어나면, 이제 다른 사람 차 파는 것보다도 내 차 파는 데 더 집중을 해. 이제 너의 차 파는 것보다는 내 차 파는 거에 더 집중을 해. 그리고 차를 많이 가지면 차 수리하고 돌리고, 막 차 관리하고 하면 차에 들어간 내 시간이 많아져요. 한 7, 8대 정도도 안 되는. 그러면 사이버 삐끼는 안 해. 사이버 저부터도 한 7, 8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사이버 삐끼를 그때부터는 안 해. 이제 내 차만 올려.
이제 내 주변 사람 아는 사람 괜찮았으면 한번 올려주는 거 그 정도지. 이제 사이버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삐끼 쪽은 어떻게 이제 삐끼는 거의 이제 저기 떠방은 사이버 떠방은 거의 이제 정산을 해요. 이게 딱 보니까 자차가 7, 8대가 넘으면 떠방을 청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떠방으로 이제 수익이 이게 그다 시간을 여기다가 저기 넣는 것보다 자본과 시간을 같이 해가지고 이게 중고차 장사를 굴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은 걸 알게 돼. 그게 보통 이제 7, 8대예요. 그게. 7, 8대를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걸 한 달에 1회전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잘 팔으면 10대도 팔아요. 내 자차만. 그러면 자차를 팔게는 보통 한 대에 거의 평균 거의 100만 원 돈 돼요. 100만 원 좀 안 돼요. 그러면 잘하면 거의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도 나와요. 실제로 나오고. 그럼 나중에 7, 8대 보유하면 쉽게 말하면 한 달에 한 7, 800 벌이가 돼요. 비슷해 다. 국산차 기준으로. 수입차는 이제 레벨이 틀리고 국산차도 이제 나름인데 보통 국산차 기준으로 하게 되면 7, 8대 굴리면 한 달에 7, 800벌이가 돼요. 7, 8대 굴리면 대부분 거기서 왔다 갔다 해. 7, 800벌이가 돼. 이게 차 한 대당 1000만 원을 차 한 대당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이 1000만 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팔게 되면 1회전으로 가다면 예를 들어서 7대 한 달에 7대를 파는 거야.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팔면 100만 원이 남아요, 보통. 그러면 바로 계산 나오죠. 7대 곱하기 100하면 어때? 700벌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비용도 빠질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차가 그래서 그랜저 팔았을 때 아반떼 팔았을 때고 티코 팔았을 때고 당연히 수익이 틀리겠죠. 에쿠스 팔았을 때고 틀리겠죠. 이제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장사를 포지션을 잡느냐. 근데 내가 보니까 그냥 국산차 그다니까 그 당시에는 7대 정도가 되면 어떻게 거의 이제 다른 사람 알선하는 거 떠방은 어떻게 못 하게 돼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떠방을 못해. 7대가 넘어가면 떠방을 못해. 그러면 자기 자차 위주로 거의 다 넘어가야 돼. 7대가 되면. 이게 자차가 세대가 갖고 있으면 알선하고 같이 병행을 해요. 근데 한쪽이 7대에서 이제 7대에서 10대 사이가 7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용돈벌이 용도로 이제 가끔가다 알선을 하지 주 수익은 이제 뭐예요? 이제 자차에서 수익이 나와. 이제 7대가 보통 넘어가.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해 중고차 장사가. 단계가 그렇게 넘어가. 장사 바운드리가 그렇게 커져요. 그럼 7, 8대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덕에 도약을 하게 되면 어쩌면 이제 10대 이상, 이제 10몇 대 정도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대 이상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10몇 대 굴리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양반들 거의 이사급으로 봐요, 이제. 이제 보통 이게 두세 대 불린 분들은 그냥 부장급으로 봐요. 이제 매매상에서도 그게 자기가 타이틀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보통 이게 두세 대 불리고 소급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부장이라고 해요. 그럼 나중에 10대 이상 넘어가는 분들 계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급이라고 해요? 그럼 7, 8대는 7, 8분들도 그냥 부장이라고 타이틀 써요. 근데 10몇 대 넘으면 이제 이사급으로 봐줘요. 그래서 이사 타이틀을 달아요, 보통. 10몇 대 정도 불리면. 근데 나이가 젊으면 그냥 실장 타이틀 써요. 너무 이게 나이가 이게 30밖에 안 돼 이사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실장이나 그냥 뭐 부장 과장 그냥 타이틀 써요. 저걸 해도 그건 자기 마음이야 중고차 시장. 이게 단계가 있어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 다.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10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아요. 내가 생각보다 기억력이 없다는 거를. 10대 이상 넘어가면 안 해죠. 왜 이게 얼마에 가격하면 바로바로 그 차에 대한 정보와 가격에 대고 사고 내역에 대해서 바로 해야 하는데 헷갈려 10대가 넘으니까. 그래서 저는 10대를 그다음부터 안 넣어요. 그래서 저는 딱 어떻게 10대에서 딱 멈춰요 저는. 장훈씨 머리 좋은데 왜 그래? 그 당시 천신들이 다 중고차 장사 못하게 하려고 내 머리다가 막 이게 뒤죽박죽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못하게 막 방해를 붙였던 거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 그거는. 그럼 어떻게 중고차 장사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요. 과장급이 하여튼 소장사급이 두세 대, 세 대.
그 다음이 7대 정도 돼요. 7대 정도가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주로 들어가요. 이제 차주라고 해, 이제. 대부분 어떻게 장사를 차주야. 내 차도 내가 안 팔아. 다른 딜러들이 와서 팔아요.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차주로 넘어가요. 그게 7대가 넘어가면 차주로 넘어가요. 보통 중고차 내가 내 차 팔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게 인터넷에 올리니까 직접 손님을 해서 나는 파는데, 다른 오래된 양반들은 인터넷에 올릴지 모르니까 다 차가 많은 분들은 자기가 자기 차 못 팔아. 누가 팔아요? 떠방들이 와서 다 팔아줘요. 그러면 7대 이상이 넘어가면 이때부터 차주로 빠져요. 이제 7대 이상이 넘으면 차주급으로 봐요. 그럼 10대 이상이 넘어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좀 큰 좀 큰 장사꾼으로 봐요. 야, 이사급으로 봐요, 보통 이런 양반들. 그 상사에서 이사급 대접을 해줘요. 열몇 대가 되면. 왜? 입금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해. 보통 10대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은 이사급으로 봐줘요. 이사급 장사꾼으로. 10대 이상 넘어가면 어떠냐? 이 양반들은 10대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알선은 거의 못해요. 어떻게 되냐? 그 영업소 같은데, 신차 영업소한테 들어가서 거기서 중고차를 사와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수리하고 상품화 시켜서 전시해놓고 어떻게 하루 종일 어떻게 이런 떠방들이나 알선하는 사람들 전화만 받고 그 사람들 다 팔아줘요. 자기가 자기 차 못 팔아요. 열 몇 대가 넘어가. 보통 이제 중고차가 열 몇 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직원들이 팔아줘요. 그러면 좋은 차를 갖다 두면 알아서 팔려요. 이 양반도 이사급이에요. 그러면 이 양반도 어떻게 좀 약간 일명 여기부터 차주라고, 여기부터 이제 차주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차주급을 한 10대 이상 하면 차주급이야. 거기 이제 과도긴 애매한 게 그게 7대예요. 이제 7대가 어떻게 돼요? 알선에서 차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애매한 게 그게 7대야. 차 보유한 게. 그게 7대예요. 이제 세대는 알선에 의존해. 세대 가지고는 먹고 못 살아. 세대 보유해서는. 알선으로 대부분 수익을 내고, 7대가 이게 애매해. 차주와 알선 사이에서 애매한 게 7대. 그럼 확실히 넘어가면 이제 10대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어떻게 이제 차주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차도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그 영업소나 아니면 자기가 이게 영업해가지고 차만 사러 다녀요. 차는 안 팔아. 열 몇 대 되는 사람들 대부분. 인터넷에 올리긴 하는데 대부분 못 팔아. 열 몇 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차 못 팔아요. 10대 이상이 넘어. 열 몇 대 되는 사람 어때? 누가 팔아줘요? 다 직원들이 다 팔아줘요. 떠방들이나 이런 알선한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신차 영업소나 이런 데 영업 다니면서 차를 사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상품화 시키고 전시를 시켜놓고 어떻게 굉장히 거기 밖으로 거의 이제 여기 매매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왜? 차를 사러 다녀야 돼. 열 몇 대 있으면 차를 사러 다녀야 돼요. 차 사러 다니러 영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런 영업소에서 살아요. 그냥 매매상에도 잘 안 들어와. 잘. 영업소에 살면서 영업소에서 신차 영업소 사람들이 이거 그 중고차 대차권 들어오면 그거 보고 견적하고 거기서 차 사오는 거면 거기서 살아. 보통 열 몇 대 된 사람들은 매매상이 잘 안 앉아 있어요. 10대 이상이 넘어가면. 왜? 매입 영업을 밖으로 다녀. 거의 밖으로 돌아다녀. 열 몇 대가 넘은 사람들은. 이 매매 상사로도 잘 안 들어와. 전화만 받으면 돼. 전화 받아. 얼마 퍼놓으면 하고 어떻게 그냥 딜러들이 알아서 그냥 계약하고 팔고 어떻게 입금하고 다 해버려. 딜러들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매매 단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 10대 이상인 사람.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밖에 있어요. 왜? 중고차 이게 매입하는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15대가 있으면 한 달에 15대가 팔려야 돼. 그럼 그 말은 한 달에 15대를 사야 15대를 팔 수가 있어요. 내가 15대를 보유하고 있어. 그럼 1회전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대가 팔려.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해? 한 달에 15대를 내가 사와야 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틀에 한 대꼴로 차를 사와야 돼. 자, 이틀에 한 대꼴로 차 사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죠? 그거 되게 어려워요. 그 영업도 하고 영업하러 다녀야 돼요. 그 차 하러 다니려면. 이틀에 차 한 대씩 무조건 사야 돼. 매입하는 딜러들은 파는 거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요. 매입하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해요. 왜? 싸게 좋은 차 매입하면 매장에다 놓으면 알아서 팔려.
내가 뭐 신경 안 써도 좋은 차를 싸게 내놓으면 알아서 팔려. 직원들이 알아서 팔려. 그럼 뭐 보통 15대 정도 있다 가정하자. 15대면 한 달에 리니저면 15대 팔아. 그럼 한 대당 100만 원씩 남아 평균. 그럼 어떻게 한 달에 1,500만 벌이 되는 거야. 15대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잘 벌면 2천만 원도 벌어요. 보통. 그래서 15대 구산차 하는 분들이 1,000 몇백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벌어요. 15 정도 갖고 있어요. 보통 이사급들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벌면 2천이고 못 벌어도 1,000이야 한 달에. 15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15대를 갖다가 이리저리 시키려면 역으로 따져도 파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알아서 팔려요, 그거는. 쉬워. 전화 받고 얼마 가격하면 지들이 알아서 손님 데리고 다 붙여가지고 알아서 다 계약서 쓰고 입금하고 치우고 지네들이 다 해. 차주는 할 거 없어. 밖에서 좋은 차만 사오면 뒤야. 그럼 어떻게 해요? 15대면 15대를 팔아야 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15대를 한 대씩 한 달에 사야 한다야. 그러면 15대면 이틀에 한 대 꼴이죠. 한 달에 30일이니까 이틀에 한 대 꼴로 무조건 어떻게 영업을 해서 사와야 돼. 자, 이틀에 한 대씩 중고차 사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안 돼요. 영업 노트가. 내 거래처가 고정 거래처가 몇 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 이틀에 한 대 꼴씩 매입하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먼싱사업 보면 이사급. 이제 완전한 이제 차주급으로 봐요. 이제 차주 이사급으로 봐요. 15 정도 보유하는 사람. 이제 이사급으로 봐요. 이제 이 위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30대 정도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대 보유하면 한 달에 30대를 팔아 이리저리 하게 되면 그러면 하루에 한 대씩 사와야 돼. 자, 중고차 하루에 한 대씩 사오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 자기 그 영업 그 바운드리가 굉장히 이게 마당발이야. 어떻게 한 달에 30대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럼 30대 보유하는 사람들 어떻게 한 달에 30대를 사와야 돼. 하루에 한 대씩은 무조건 사와야 돼. 하루에 한 대꼴로 무조건 중고차를 사와야 돼.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장급이라고요. 내가 매매상을 차리면 사장단인데 매매상을 안 차렸는데 내가 한 30대 정도를 굴려. 한 20, 30대 정도 굴려. 약 20대에서 30대 정도.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장급이라고요. 사장은 아닌데 사장급이라고요. 사장이라고 하려면 내가 매매상 사업장을 내야 사장이라고 이제 타이틀이 붙어요. 근데 그 규모는 어지간한 사장급보다 더 많이 이게 중고차를 갖다 굴려. 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사장급이라고 해요. 그럼 한 달에 30대 정도 굴리면, 톡 까놓고 한 달에 30대 굴리면 이리전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30대를 판다고 가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짜리 평균 잡아서 팔면 한 100만원 남아요. 그럼 3,000벌이, 2, 3,000벌이는 돼. 아무리 못 벌어도. 30대 갖고 있는 사람들 2, 3,000벌이는 돼요. 국산차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급차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가 아반떼 1,000만원짜리 차하고 에쿠스 4,000만원짜리 팔았을 때고 마진이 틀리겠죠. 그러면 이게 중고차 매매시장 사람들 다 이거 내 껍데기 다 벗기네. 그러면 1,000만원짜리 차들은 아무리 팔아도 이게 100만원 이상 못 넘어요. 그것도 수입차면 또 틀리겠지만 국산차 기준으로 하게 돼. 그러면 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나 4,000만원짜리 고급차들이 있어. 중고차에도 연식 짧고 고급차 있어. 한 4,000만원짜리 국산차 있어.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게 잘 안 팔리면 한 4,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팔면 한 500만원씩 떨어져요. 왜? 이게 아무나 못 건들기 때문에 좀 마진이 세요, 고급차. 예를 들어서 한 3, 4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한 대 팔잖아요. 500만원씩 떨어져요. 자, 1,000만원짜리 팔면 100만원 매기기 힘들어요. 1,000만원짜리 차 한 대 팔아봤자. 근데 한 3, 4천만원짜리 고급차 에쿠스나 체어맨이나 이런 거 3, 4천만원짜리 어떻게 한 500만원씩 떨어져요. 틀리죠. 똑같은 30대를 굴린다 해서 이게 틀려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체어맨이나 에쿠스나 그랜저만 굴리는 사람도 있어요. 한 30대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차 한 대 팔면 그냥 2, 300이에요. 기본이 2, 300이 한 대 팔면. 이제 30대를 굴리면 2, 300이에요. 차 한 대 팔으면 수익이 나오는 게. 그러면 한 달에 이리저리 했을 때 30대를 팔고 한 대당 평균 한 300을 자, 꿈 같은 애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를 갖고 있어. 근데 차가 어떻게 해요? 그랜저급 이상이야. 그랜저, 에쿠스, 체어맨 이거 다 2급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3, 4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이상 차들이야. 다 이것만 하는 사람들
30대를 해요. 그러면 3,000만 이상 차들은 평균 어떻게 되냐? 평균 300만 원, 3천만 원 이상짜리 하는 사람들은 평균 그러면 차 한 대 팔 때 300씩 떨어져요. 중고차는. 이게 휴사하고 손을 잘 못 걷으니까 더 마진이 더 세. 고급차가.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이게 3천만원짜리, 3천, 4천, 5천만원짜리 이게 하는 사람들, 이게 30대 굴리는 사람도 있어. 차 한 대당, 이거 300만 원이 떨어져요. 그럼 한 달에 30대 굴리면 어떻게 해요? 일회전을 하게 되면 30대를 팔 수가 있어요. 300 곱하기 30 얼마죠?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 거의 1억 돈이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했잖아. 갖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돼요? 3천만 원짜리 이상 다 고급차야.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짜리면 나도 알아. 저거 팔면 300은 300만 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양반 그거 한 달에 30대를 팔아. 그럼 300 곱하기 30이면 어떻게 해? 1억이에요. 9천만 원이면 1억이잖아.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 자기 자본과 자기 영업 능력에 따라서 이게 그 버는 게 중고차 장사하면 다 돈 많이 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고차 장사하면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중고차 장사 왔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중고차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 뭣도 모르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 그 능력도 없고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왔다가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차도 한 대 못 팔다가 그냥 한 세 달 동안 있다가 차 한 대도 못 팔고 있다가 일반 쪽쪽 빨다가 그냥 퇴출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중고차 시장에. 중고차 장사하면 다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비가 확실해, 여기는. 중고차는 이게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개나 거이나 아무나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고 이게 나중에 자기 한 1억 원이나 5천만 원 들고 들어왔다가 이게 능력이 안 돼. 영업 능력도 안 되고. 그래 나중에 한 3-4달 동안 차 한 대도 못 팔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요? 중고차 그만두는 사람 내가 수두룩하게 봤어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돈 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중고차도. 나중에 돈 나중에 어떻게 끌어 모아가지고 중고차 매덕 딱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기 나거나 나중에 돈 다 털어먹고 망해가 나가는 사람도 수두룩해, 중고차 시장에서. 그러면 30대 해가지고 30대에서 그러면 평균 3천만 원 찾고 30대 하면 얼마죠? 3천만 원 곱하기 3하면 9천이죠? 일단 10억, 9억이네. 그럼 차에다가 10억 정도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자본금이 10억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차 장사에. 10억 원 정도가.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 중에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국산차는 드물고 수입차 쪽에는 꽤 많아요. 수입차는 한 건에 1억 원도 넘기도 하고 7-8천만 원짜리나 5천만 원짜리 이게 기본이니까 수입차는. 그럼 수입차를 갖다 몇십 대 이게 보유하면 예를 들어서 수입차 평균 한 7천만 원 고급차 수입차 7천만 원 잡으면 7천만 원짜리 한 30대 갖고 있으면 7322 21억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못 봤어요, 거의. 근데 우리 쪽에는 없고 양재동 쪽 수입차 매장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해요. 보지는 못했어. 그냥 듣기만 했어요. 많다고 해요. 그러면 수입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당 고급차를 하게 되면 7천만 원을 잡아요. 한 대당 평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30대를 보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7천만 원 곱하기 30대 하면 어떻게 해요? 21억이에요. 그럼 내가 21억을 갖다가 넣고 어떻게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럼 7천만 원짜리 차 한 대 팔면 얼마나 떨어지냐?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남을 거예요. 예전에 저 때만 해도 7천만 원짜리 팔면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남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팔려. 수입차는 막 한 달 안에 안 팔려. 2달, 3달, 4달 만에 팔려요, 보통. 그래서 수입차 7천만 원짜리 가져오면 기본이 1,000만 원 이상은 남겨야 돼요. 그럼 30대를 만약에 회전을 30대를 갖다가 7천만 원짜리 한 달에 팔면 30대 팔면 막말로 3억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요.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까지. 더 거물급은 보조인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양대접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쪽에 이제 유전동에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수입차가 그렇게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중고차 시장도 이게 중고차 장사나 딜러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부동산도 시장도 똑같고
여기 저기 보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 천차만별이야. 자, 마치 여기서 끄고 할까요? 아, 또.